안녕하세요. 물리학원 빛과 파동을 담당하는 임양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학습지의 빈칸을 함께 채워보며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정리해봅시다. 파동의 정의부터 봅시다. 파동은 진동이 전파되는 현상입니다. 파동이 발생한 곳을 파원이라 불렀었죠. 매질은 파동을 전달하는 물질이고요. 파동이 진행하는 동안 매질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죠. 저번 동영상에서 스마일들이 위아래로 왕복만 했었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한 파를 횡파라고 합니다. 전자기파, 물결파가 있습니다.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나란한 파는 종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종파로 음파가 있습니다. 또 지진파의 P파도 종파에 해당합니다. 그럼 P파와 세트인 친구가 하나 있죠? 바로 S파입니다. S파는 횡파에 해당합니다. 괄호가 맞지 않게 되어 있지만 이런 티끌 같은 오타는 신경쓰지 말고 넘어갑시다. 게임에서 퀘스트를 해결하면 보상을 주죠. 학습지의 퀘스트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경험치를 얻고 여러분들이 레벨업 할 수 있습니다. 퀘스트 1번을 보겠습니다. A는 마루, B는 골, C는 진폭, D는 파장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잘 보면 가로축이 시간입니다. 왼쪽 그래프는 가로축이 위치입니다. 왼쪽은 파동의 한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겁니다. 오른쪽은 어떤 한 지점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겁니다. 처음 파동을 공부할 때 많이들 헷갈리는 내용입니다. 가로축이 위치, 가로축이 시간 잘 구별합시다. 그러면 2는 매질이 원래 위치로 돌아올 때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기억나죠? 바로 주기입니다. 진동의 중심에서 마루나 골까지의 거리, 진폭입니다. 기호로 앰플리튜드의 첫 글자를 따서 대문자 A를 씁니다. 이웃한 마루 사이의 거리, 파장입니다. 기호로 이렇게 쓰고 람다라고 부릅니다. 라틴어예요. 매질의 한 점이 한 번 진동한 데 걸리는 시간, 주기입니다. 기호로는 대문자 T를 이용합니다. 매질의 한 점이 1초 동안 진동하는 횟수, 진동수입니다. 또는 주파수라고도 합니다. 기호로 프리퀀시의 앞글자를 따서 F를 씁니다. 단위로 HZ, 헤르츠를 쓰는 거 다들 기억나죠? 진동수가 100Hz라면 1초에 100번 진동합니다. 그렇다면 100MHz의 진동수를 갖는다면 1분 동안 몇 번 진동할까요? 먼저 우리는 메가를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나 물리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0이 많이 붙으면 식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간단하게 사용하는 접수사입니다. 작아지면 센치,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펜토 등을 쓰고요. 커지면 킬로, 메가, 기가, 테라를 씁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기에서 킬로는 10의 4제곱, 메가는 10의 6제곱입니다. 즉 100메가는 10 곱하기 10의 6제곱을 하면 됩니다. 얼마인가요? 10의 8제곱 1억입니다. 진동수가 100MHz라면 1초 동안 1억 번 진동합니다. 1분 동안에는 당연히 60배, 60억 번 진동합니다. 퀘스트 2를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파동의 주기는 얼마인가요? 0.2초입니다. 파동의 진동수는요, 1초 동안 5번 진동하겠죠? 5Hz입니다. 주기와 진동수가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입니다. 기호로 말하면 T분의 람다입니다. 또 역수관계를 이용하면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기호로 말하면 V는 F 람다입니다. 자, 검은색 스마일이 나왔습니다. 검은색 스마일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씁니다. 왜 하필 검은색이냐고요? 선생님을 직접 만나면 알 겁니다.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이지만 실제로는
매질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죠. 주기와 진동수는 파원에서 결정되어 매질이 달라져도 이 둘만큼은 바뀌지 않습니다. 다양한 매질에서 파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음파는 기체보다 고체에서 빠릅니다. 기체에서도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속력이 증가합니다.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가장 빠릅니다. 수면파는 물결파와 같은 말입니다. 몇몇 책에는 이렇게도 나와 있으니 알아둡시다. 물결파는 수심이 깊은 곳일수록 속력이 증가합니다. 줄파동에서는 잡아당기는 장력이 클수록 속력은 증가합니다. 이 내용은 물리학 2에서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줄의 굵기가 클수록 속력은 감소합니다. 아래 그림은 이 현상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퀘스트 5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퀘스트 3번을 봅시다. 먼저 그림에서 보면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장의 길이는 전체 길이 2m의 절반, 1m입니다. 10초 동안 20회 줄을 흔들었기 때문에 진동수는 2Hz입니다. 파동의 진폭은 진동 중심에서 마루 혹은 돌까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림에 나와있는 0.4m의 절반, 0.2m입니다.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파장이 1m, 진동수가 2Hz이므로 곱하면 2m/s가 나옵니다. 퀘스트 4번입니다. 그래프가 나오면 먼저 가로축을 봅시다. 가로축이 위치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나타나는 것은 뭐였죠? 바로 파동의 순간 모습을 나타냅니다. A가 B보다 진폭이 큽니다. 눈에 보이죠? B가 A보다 파장이 큽니다. 이것도 눈에 보입니다. 진동수는요, 여기에서 멈춰있는 파동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속력이 같습니다. 파장은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럼 우리는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진동수는 A가 B보다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했던 퀘스트 5번을 보겠습니다. 먼저 줄파동부터 봅시다. 진동수는 어디서 크나요? 파동이 진행한 동안 진동수는 바뀌지 않습니다. A와 B에서 진동수는 동일합니다. 파장은 눈에 보이죠? B가 A보다 깁니다.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이용하면 속력도 B가 A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줄파동의 속력은 굵을수록 작아지므로 줄의 굵기는 A가 B보다 큽니다. 학습지의 그림에는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그림에 제시되지 않아도 굵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물결파를 봅시다. 이상한 선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선들은 파면이라 부릅니다. 파면은 위상이 같은 지점을 연결한 면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말하자면 한 선이 마루를 의미한다면 나머지 선들도 전부 다 마루인 상태입니다. 한 선이 골이라면 나머지 선들도 모두 골인 상태입니다. 앞으로 파면이 나오면 그냥 여기가 마루구나 생각합시다. 진동수는 A와 B에서 동일합니다. 파장은 어떤가요? 마루와 마루 사이의 거리, 이 그림에서는 선들 사이의 거리가 곧 파장입니다. B가 A보다 깁니다.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활용하면 속력이 B가 A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결파는 물이 깊어질수록 빨라집니다. 따라서 속력이 빠른 B가 A보다 깊은 지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파동의 굴절입니다.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면 반사와 굴절이 일어납니다. 그림의 명칭 기억하라고 했었죠. A는 경계면, B는 법선, C는 입사파, D는 반사파, E는 굴절파, F는 입사각, G는 반사각, H는 굴절각입니다. 굴절은 파동이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속력이 변화하여 일어납니다. 굴절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페르마의 최소 시간 원리를 배웠습니다.
빛은 가장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경로로 전파됩니다. A와 B에서 속력이 같은 경우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은 직진입니다. 바로 2번은 태클 같은 오타가 있습니다. 수정해줍시다. 속력이 A에서 B보다 빠른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빠르게 가나요? 빠른 곳으로 더 많이 가라고 했었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이 모습을 기억하면 각도를 이용해서 속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맨 오른쪽 그림에서 입사각은 I, 굴절각은 R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많은 문제집과 교과서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리하는 사람들은 기호를 막 씁니다. 이제 이 정도는 척하면 알아먹읍시다.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클 경우 속력은 매질 1에서가 2에서보다 빠릅니다. 당연히 파장도 매질 1에서가 2에서보다 깁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기억합시다. 속력이 빠를수록 각도가 커집니다. N은 굴절률입니다. C를 V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C는 진공에서 빛의 속력, V는 굴절률을 구하려는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입니다. 그렇다면 굴절률이 크다 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진공에서는 빛의 속력이 변하지 않습니다. 굴절률이 커지려면 분모에 있는 매질에서의 빛의 속력이 느려져야 됩니다. 굴절률이 2가 되려면 매질에서 빛의 속력이 진공에서의 절반이어야 합니다.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 기억나나요? 이 형태입니다. N1 sin 세타 1은 N2 sin 세타 2입니다. 이번에야말로 꼭 외웁시다. 퀘스트 8번을 봅시다. 이런 문제를 풀려면 우리는 먼저 법선을 그려야 합니다. 굴절각이 입사각보다 크지요. 사실 이 문제는 3번부터 풀어야 합니다. 속력은 각도를 이용해 비교할 수 있습니다. 2에서가 1보다 빠릅니다. 진동수는 1과 2에서 같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를 이용한다면 파장은 2에서가 1보다 깁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리 문제는 항상 정해진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에 익숙해진다면 생각보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퀘스트 9번입니다. 먼저 법선을 싹 그려봅시다. 그리고 각도를 비교합니다. 그러면 속력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잔디보다 빠르고요. 하층이 상층보다 빠릅니다. 마지막 그림에서는 공기가 액체보다 빠릅니다. 세 번째 그림은 함정입니다. 조금 다른 것들보다 어렵죠. 물론 깊은 곳, 얕은 곳을 이용하면 쉽게 A가 B보다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림에 나와 있는 선은 하면입니다. 그렇다면 파장을 비교할 수 있겠죠. 나머지는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보스 퀘스트는 스넬의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아직 여러분에게는 어려우니 넘어갑시다. 궁금한 학생들을 위해 방법만 알려줄게요. P1에서 P2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X에 대한 함수로 나옵니다. 가장 짧은 시간, 즉 극소값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X에 대해 미분한값이 0이 나와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스넬의 법칙이 나옵니다. 어렵다고요? 하지 마세요. 시험에도 안 낼 겁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퀘스트 10번을 봅시다. 광선은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볼록 렌즈에서는 빛이 모이는 형태로 굴절합니다. 오목 렌즈에서는 빛이 퍼지는 형태로 굴절합니다. 퀘스트 11번을 봅시다. 발에서 반사되는 빛이 눈에 들어오는 동안 굴절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은 빛이 직진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얕은 곳에 발이 있다고 인지합니다. 퀘스트 12번입니다. 사막에서는 아래로 갈수록 온도가 높습니다. 공기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빛의 속력은 증가합니다. 얇게 층을 나눠보면 아래로 갈수록 각도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굴절과 반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눈은 또 빛이 직진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기루를 관측하게 됩니다. 빛의 분사는 물리학 실험 시간에 알아보았습니다. 빛은 파장에 따라 굴절되는 정도가 다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많이 굴절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프리즘과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의 굴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추가 질문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받겠습니다. 오늘까지 배운 내용을 잘 이해했다면 이제 여러분은 문제집의 문제들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도전해봅시다. 다음 시간에는 전반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현상이냐고요? 물리학 실험 이번 주 과제를 했다면 이미 여러분들이 관찰한 현상입니다. 아직도 안 해봤다면 꼭 과제를 해봅시다.